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아주 중요한 안보 이슈 브리핑 분석 한번 해보겠는데요. 바로 중국 그리고 미국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중공과 국교를 단절하고 국제사회에서 추방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제가 보는 또는 여러 언론에서 분석한 이 내용이 사실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자, 베이징의 미국 대사관에 이 집기류를 대량으로 중고 매각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 8월 4일날 했다라는 건데, 8월 4일날 중국의 경제평론가, 이제 인터넷 닉네임이 재경냉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인터넷 경제평론가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적습니다. 미국이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각종 집기류를 경매 중이다. 가구와 가전제품, 컴퓨터 등등 없는 것이 없다. 최저가는 없고 현장에서 낙찰되면 바로 준다. 위안화나 신용카드는 받지 않고 달러 현금만 받는다. 오래 머물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사가는 느낌이다 라고 했어요. 이사가는 느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업자 등록이 아마 없을 테니까 카드 체크기 이런 거 없을 테고, 그리고 카드로 또 결제를 했다가 혹시 체크가 있다 하더라도 물건을 가져가고 나서 나중에 또 결제 취소해버리면 곤란하니까 아마 달러 현찰만 받는다 이런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집기류를 대량으로 지금 경매를 해서 대사관 후문에서 경매해서 매각 중이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봤을 때 이사가는 느낌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8월 10일 날 홍콩 인터넷 언론이 뭐라고 적었느냐.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대규모 중고 판매 행사가 열렸다. 가구와 가전제품, 컴퓨터와 집기류는 물론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무작위 서프라이즈 박스도 있었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미 대사관, 베이징에 있는 미 대사관은 굉장히 크겠죠. 그 후문에서 이런 그 물건을 가지고 있던 물건을 판매하는 이런 것이 이렇게 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럴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미국에서 미국이 중국 대사관, 베이징에 있는 그 미국 대사관 관련한 물품들을 이렇게 판매를 하는 이 정황과 더불어서 이틀 후에 또 중국은 뉴욕에 있는 그 총영사관 관련한 뭔가 또 움직임이 또 있었습니다. 자, 미 대사관 물품 매각 직후에 뉴욕 중국 총영사관인데 그 답변 옆에 지금 트럭이 두 개 서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USA 시레드라고 하는 업체 이름이 새겨진 트럭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뭐냐? 자, 뉴욕 주재 중국 영사관이 8월 6일 날 보안 문서 파쇄 전문 업체인 USA 시레드를 불러 대형 플라스틱 박스 12개 분량의 문서를 파쇄했다 라고 8월 8일 날 에포크 타임스가 보도를 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 차량에 아마 우리나라에도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요. 이 트럭에 큰 대형의 문서 파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서를 많이 이렇게 있으면 아마 사무실마다 문서 파쇄기 하나씩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 사무실에 문서 파쇄기 해봐야 요만하죠. 그래서 여기에 아무리 열심히 집어넣어봐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이만큼 되는 이 서류들, 이거 하려면은 직원 한두 명이 여기 붙어가지고 너무나 오랫동안 이걸 해야 되는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좀 처리할 수 없냐? 그러면 이제 이 문서 파쇄 업체를 검색해보면 우리나라에도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럼 이제 이 트럭이 와가지고 트럭 뒤에 보면 이제 큰 끼가 실내고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알아서 다 파쇄를 해주는 이 업체가 있는데 아마 미국에도 있겠죠. 그래서 이 업체를 불러서 이렇게 파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스턴에 있는 그 중국 총영사관 퇴출 명령을 받고 이 휴스턴 영사관의 뒷마당에서 뭔가를 태웠죠. 그게 아마 자기네들 서류를 이제 소각을 하는 것일 텐데, 당시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고 했는데 그 소방서와 경찰관들을 막았죠. 112 신고가 911 신고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뉴욕에서는 그러지 않겠다. 또 뉴욕, 휴스턴은 땅이 아주 넓은 곳이지만 이 뉴욕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소각 행위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미리 혹시 뉴욕 총영사관 철수에 이런 조치를 받을까봐 미리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중국은 야 뉴욕 총영사관 철수하라는 조치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 굉장히 치명상인 것이 뉴욕은 유엔이 있는 곳입니다. 전 세계 외교의 완전히 그냥 뭐 외교의 전쟁터죠. 그런데 여기에 정말 교두보라고 할 수 있는, 자신들이 교두보라고 할 수 있는 대사관이 없으면, 이 총영사관이 없으면 뭐 예를 들어서 이 외교행위를 할 때 호텔에 가야 된다든지, 그 호텔은 또 자신들이 보안이나 이런 걸 담보할 수가 없죠. 자기네들 자기 대사관 같은 경우 완전히 뭐 도청이나 이런 거 전부 다 검색을 해놨을 텐데 일반적인 호텔 어떻게 그걸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 외교 전쟁터인 뉴욕에서 만약에 퇴출이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기 때문에 뉴욕 갈 일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치명상을 입게 될 텐데 그거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에 베이징에서, 뉴욕에서 자신들의 대사관과 총영사관이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왜 이렇게 진행되고 있냐? 또 미국은 그 이후에 또 어떤 조치를 하고 있냐? 바로 이거죠. 지금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1979년 단교 이후에 최고위급 인사를 대만에 보낸 미국이죠. 자,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특별한 분석을 했어요. 블룸버그는 대만을 전격 방문한 앨릭스 에이저 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차이 잉원 대만 총통과 회담했으며 이는 1979년 단교 이후 미국과 대만 사이에 실시된 최고위급 회담이다. 에이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와 우호의 메시지를 대만에 전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진정한 영광이다 라고 밝혔다. 에이저 장관의 대만 방문은 바이러스 대응과는 거의 관련이 없으며 실제 목적은 중국의 대만에 대한 외교, 군사적 압박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 정부가 시진핑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제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어요. 자, 블룸버그 분석은 이런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만을 간 것은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대만이 워낙 이제 모범 그 방역국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 대만과 어떤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방법 또는 뭐 제도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을 이제 주변에서 내놨는데 블룸버그는 그게 아니다. 에이저 장관은 바이러스 그가 관계없고 실제 목적은 중국이 대만에 대한 외교 군사적 압박이 증가하고 있고 지금 8월 중순 이후에 중국이 대규모 상륙 훈련을 통해서 대만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둥샤 군도를 무력 점령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실제 그것이 실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 막기 위해서 미 정부가 시진핑 하면은 안 돼라고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다 이겁니다. 블룸버그는 그렇게 보도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갔지만 사실 속 내용은 중국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다. 대만 건드리지 마라. 이거죠. 자, 이렇게 했더니 중국은 바로 또 반응이 나오죠. 자, 1979년이 데자뷰죠. 또 미국은 중공을 날리고 중화민국 세우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이 미국에게 보복 행위를 또 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미국이 홍콩 보안법 관련해서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을 비롯해서 홍콩 문제와 관련이 있는 11명의 중공 인사들을 제재를 했어요. 그랬더니 중국은 또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11명의 미국 인사를 보복을 합니다. 또 제재를 합니다. 뭐 중국에 올 수 없고 또 중국에 있는 자산을 동결하고 뭐 미국 사람들이 뭐 중국의 자산이 얼마나 있겠냐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똑같이 미국하고 똑같은 조치를 취했는데 그 11명 중에서 바로 이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 의원인데 이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은 아주 강력한 반중 인사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공화당 대선 후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력 인사였죠. 그런데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반중 인사입니다. 그래서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을 그 11명의 카테고리에 집어넣어서 제재를 한 겁니다. 그 테드 크루즈가 7월 23일 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이제 휴스턴 총영사관이 퇴출이 된 그 직후에 이런 논평을 합니다.
국무부가 스파이 활동과 IP 절도를 이유로 휴스턴 중국 영사관을 폐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이 도시는 이제 자유중화민국, 즉 대만이죠, 영사관을 두게 됐다. 포괄적인 중화인민공화국을 위한 영사관은 이제 없애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저 건물 남아있으니까 과거에 중화민국, 즉 자유중국의 영사관, 대사관 이런 거 그냥 하루 만에 중공의 영사관, 대사관으로 다 바꿨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쟤들 갔으니까 저거 자유중국, 즉 대만 영사관으로 바꿔줘야 된다. 우리 이제 둘 수 있게 됐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 하시다 보니까 중국이 제재의 11명의 제재에 넣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미 정치권에서 너무너무 강력한 그런 멘트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랬더니 이제 중공은 이렇게 다시 대응을 합니다. 격분한 중공이죠. 쏟아져 나오는 말폭탄입니다. 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나름 점잖게 이야기를 합니다. 8월 10일이죠. 미국은 대만 독립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마라.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며 미국의 행위는 명백한 내정 간섭이다. 이제 이 정도는 뭐 명백한 내정 간섭이다. 이거는 사실은 늘상 해오던 그런 말들이죠. 그런데 환구시보의 후시진 총편집장, 이 사람은 정말 강하게 미국에 대해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스스로 자기가 공무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미국이 중국 공산당 관료들, 그 사람들이 우리 미국에 아주 많은 자산을 숨겨놓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산을 동결한다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후시진이 나도 공산당 당원이고 나도 공직자인데 나는 미국에 숨겨놓은 자산 없다. 왜 그런 식으로 일반화하냐? 라고 이제 따졌던 사람이거든요. 그 자기 스스로 공직자라고 했어요.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공직자라고 하면 자신의 멘트가 당연히 중국 공산당 선전선동부의 말을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실제로 이제 이 환구시보는 관영 매체이기 때문에 총편집장은 사실은 선전선동부의 어떤 복심이라고 봐야죠. 미국의 군사력이 중국보다 강하지만 중국의 핵심 이익이 걸려있는 연안과 대만 해협 일대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하더라도 중국은 반격할 것이며 힘의 경쟁에서 중국은 결코 밀리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 정말 한판 크게 붙어보고 싶으면 대만과 수교하고 중국과 단교해라. 그런데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미국을 자극합니다. 그래, 1979년처럼 대만하고 수교하고 우리하고 단교하자. 근데 니들 그렇게 할 수 있어 감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봐도 참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감정이 격해지면은 그런 게 어딨겠습니까? 자, 그런데 베이징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자신들의 집기를 내다 팔고, 또 뉴욕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은 서류를 대량으로 파쇄하고 있고, 이런 상황, 이거는 정말 심상치 않은 상황들이죠. 자, 그러면서 중국을 겨냥한 고강도 압박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미국인데, 경제 부분, 군사 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경제 부분에서는 중국의 대응은행 3곳을 애국법 311조 적용을 검토하겠다. 제가 이제 어제 1일 안보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바로 BDA식 제재를 하겠다는 거예요. 대응은행을. 그거 지금 미 재무부에서 법률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BDA식 제재가 뭐냐? 바로 국제금융망에서 퇴출시켜버리는 겁니다. 외환 거래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죠. 국제금융망의 스위프트 코드를 삭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주민등록번호 없어도 어디 가서 밥 먹고 다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뭔가 물건을 사고 팔고 간단한 물건이야 사고 팔 수 있겠죠. 현찰 거래하면 되니까. 그렇지만은 카드 낼 수 없죠. 주민등록번호 없으면. 또 뭔가 신용 거래할 수 없죠. 또 그 물건을 사서 등기를 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밥은 먹고 살 수가 있죠.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중국 대형은행 3곳을 라고 지금 하고 재무부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중국의 인민 앱이라고 할 수 있는 위챗. 이 위챗은 이제 우리 한국의 카카오톡처럼 중국 14억 인구가 쓰고 있는 그런 SNS고, 그거 우리 한국의 카카오톡보다 훨씬 더 강력한 데미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그냥 SNS를 주로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만, 이 위챗은 여기다가 그 어떤 가상화폐 역할, 신용화폐 역할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위챗페이를 사용을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어마어마하게 금융 수수료를 먹고 있는 이 위챗이 이제 제재를 받아버리면은 중국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뭘 해도 불편해지고 또 이 위챗을 운영하고 있는 텐센트라는 회사가 상당한 데미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지금 오늘 그것을 제작하고 있는 이 시간에 홍콩 지수 조사를 해봤더니 첫날 5.05% 빠졌고 그 둘째 날 또 4.6% 빠졌어요. 그래서 한 총 90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이 주식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그런데 지금 셋째 날 살짝 반등하고 있는데 제가 좀 나중에 자세히 좀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한국이 좀 개입해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살짝 반등하는데. 그럼 우리가 좀 걱정됩니다. 왜 한국이 지금 여기에 위치에서 주가를 올리는데 개입이 되는 것인지. 그거 다시 조사를 해서 사실이면 제가 다시 데일리 디펜스나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동해에 있던 것을 급하게 이 태풍 장미가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대만 해협 밑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대만 건드리지 마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 멀티 도메인 태스크포스 창설을 고시를 했죠. 이제 하겠다 이거예요. 해병대, 해군 다 합해가지고 이것도 뭐 다영역 전투라는 건데 그렇게 해서 뭐 이 해병대들이 지상으로 가가지고 이 중국 해군 함대를 그냥 경멸해버리고 네메시스 프로그램 그래가지고 또 육군이 또 해군이 중거리 지대지 미사일 쏘아서 베이징 그리고 이 연안 지역 다 타격해버리고 이런 무기체계 만들고 그걸 할 수 있는 운송수단 만들고 수송수단 만들고 타격수단 만들고 그리고 부대를 그렇게 재편하고 그래서 해병대의 전차부대를 없애고 이렇게 지금 재편을 하고 있어요. 오직 중국을 위해서. 그리고 미국은 대만과 연합특전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연합특전사령부가 되면은 이제는 작전계획도 연합으로 해야 되죠. 작전계획을 연합으로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맹을 맺어야 되죠. 군사동맹을 맺는 겁니다. 이제 이 수순으로 가고 있어요. 대만 이제 중국 못 건드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된 미국의 새판짜기죠. 이제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자, 1979년인데 이때 정말 뭐 한쪽은 침울하게 되고 한쪽은 이렇게 환호를 지르죠. 이때 바로 닉슨 대통령이 했던 이제 미국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이제 수교하고 하는 그 장면들인데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그런 일을 했던 닉슨 그렇게 해서 중국을 세계로 끌어내왔던 닉슨, 그 닉슨의 이름을 딴 닉슨 도서관에 가서 연설을 합니다. 닉슨 대통령은 중공을 국제사회로 끌어낸 것이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우려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을 잘 살게 해준 국제사회의 손을 물어뜯었다. 세계가 중공을 바꾸지 않으면 중공이 세계를 바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때부터 정말 미국은 가열차게 중공을 때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마구마구 두들겨 맞고 있는 중공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중공의 대응에 미국은 또 어떻게 또 더 강력한 레프트 훅, 라이트 훅을 날릴 것인지 계속 지켜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텐센트의 주가에 우리 대한민국이 혹시 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